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3일 갑자 첫번째 기사 1424년 명령락 22년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3일 갑자 두번째 기사 의주 선의사 총재 문귀가 출발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3일 갑자 세번째 기사 황주 평양 안주 세 선의사에게 예조 지인 한계주에게 명하여 선물을 보내다. 임금이 조서 사신이 개성 여우사에 이르러 뒤에 떨어져 고구 사신과 각각 한다는 말을 듣고 예조 지인 한계주에게 명하여 황주 평양 안주 세 선의사에게 선원 각각 10병씩을 더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3일 갑자 네번째 기사 총재 김월하의 졸기 황관을 보내어 주문하게 하고 부의로 종이 70권을 주었다. 월하는 여진족으로 귀한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4일 을축 첫번째 기사 광록시 소경한 화기 북경에 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5일 병인 첫번째 기사 대언이 내전에 들어와 이를 아뢰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5일 병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예장도감을 상서로 할 것을 건의하다. 삼가 주례를 고찰하면 직상이 제후의 상과 사대부의 관적이 있는 사람의 상을 관장하여 국상의 검령을 보아서 그 일을 처리한다 하였고 당서 백관지에는 사이가 흉례의 상장기구를 관장한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흉례를 관장하는 상설 관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신이 사망하여 예장할 자가 있으면 갑자기 종묘 예장 두 도감을 내어 임시로 여러가지 물건을 장만하여 거행하고 일이 끝나면 곧 도감을 파하여 맡아보는 자가 없으므로 거여나 물과 같은 갑자기 준비하지 못할 기구를 모두 버리고 거두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갑자기 예장이 있게 될 때에 또다시 새로 만들게 되어 공비가 적지 않으니 옛날 법제에 의해서 위에 말한 두 도감을 합하여 예장도감이라 하고 상장기구를 모두 관장하게 하여 상설하여 없애버리지 말고 훔친 대신이 사망하였을 때 종묘나 예장에 관한 일을 예에 의하여 수응하고 일이 끝난 다음 다시 쓸만한 물건은 거두어 보관하였다가 후일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5일 병인 세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사신 접대에 사용하는 금침 등을 미리 각 관에 준비시킬 것을 아뢰다. 사신 대접하는 금침과 육석 안자를 임시하여 여러 군데에서 세주고 빌었으니 그 배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침석은 관에서 준비할 수 있으나 금육은 제용감이 소장품 동파 벽제 두 참에서 각 4벌씩 주고 안자는 공조의 소장품 8벌을 노변의 각 관에 주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빌어 쓰는 폐단을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5일 병인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송광사 하엄사를 선종에 부속시킬 것을 아뢰다. 전라도의 순천 송광사는 일찍이 공정대왕이 중창한 것으로 수륙사요 개성여우사의 흥교사는 후릉의 제궁이나 모두 종에 속하지 아니하여 미편하니 선종에 속한 전라도 구례 화엄사와 황해도의 은율 정국사를 혁파하고 송광 흥교 두 절을 선종에 부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6일 정묘 첫번째 기사 대언이 내전에 들어가 이를 아뢰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6일 정묘 두번째 기사 최사의 박강생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다. 최씨와 박씨를 선택하여 후궁에 들이었다. 최씨는 최사의 딸이요 박씨는 박강생의 딸이다. 최씨와 박씨의 시녀가 8, 시종 환자가 또한 8이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6일 정묘 세번째 기사 좌이정으로 치사한 강서에게 내린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으니 마음은 시종 같았도다. 은혜를 미루어 덕을 포상하니 그 예는 상사의 차이가 없도다. 생각하건대 경은 성품이 진실하고 순수하며 행실이 바르고 밝으며 온공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있고 청렴하고 고유하여 외화를 부리지 아니하였다. 집에 있을 때에는 부지런하고 건박함이 드러났고 공사에 나가서 충성스러운 것이 더욱 나타났다. 일찍이 성조의 알아주심을 만나 충성과 부지런함을 다하였고 또 태종의 사랑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한성판륜이 되어 중회에서 그 밝고 신설함을 칭찬하였고 하포의 장수가 되어 사졸들이 그 위엄과 은혜에 감복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번 숭반에 올라 누대의 훈구가 되었다. 하늘은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여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가.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변변하지 못한 전을 드리노라. 슬프다. 노숙한 대신이 이미 가니 구독을 잊을 수 없구나. 정려와 구휴를 더하여 고든 혼의 공명함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김화 금성 회양의 강무장을 그대로 둘 것을 아뢰다. 일찍이 전지를 내려 각처의 강무장을 폐지할 때 김화 금성 회양은 다 폐지권 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 고을은 평강의 강무장과의 거리가 상거가 60리에 불과하니 청컨대 그대로 강무장으로 삼고 사사 사냥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새로 들인 후궁 박씨와 최씨를 봉하다. 박씨를 장이 궁주, 최씨를 명의 궁주로 봉하고 이농을 건영군, 이용을 의성군에 봉하였는데 용은 효령대군 이보의 큰 아들이었다. 최사 이를 충좌사 상호군 박의문을 종부 판관에 임명하였다. 의문은 박씨의 형이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병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난언을 한 갑사 지영으로 처벌하다. 장 100도 3년에 처하였다. 영우는 말을 만들어 견농 노치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철원에 거둥하여 군사를 상기에 모을 때 양녕대군이 수강전에 나가 병권을 장악한다는데 그런가 하였다. 의금부에서 탄핵하여 나는이 임금에게 관계되어 정리를 크게 해치는 자는 잠령에 처하고 가사는 몰수한다는 율에 의하여 청하였다. 임금이 사전이라 하여 논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는데 제조 유정현 등이 본래에 와서 청하기를 이 사람의 나는이 임금에게 관계되어 정리를 크게 해친 것인데 이제 용서하여 면해주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청컨대 법대로 처단하여 후세를 경계하소서 하였다. 대은 김흠지에게 전지하기를 대신들이 어찌 사전을 개교하지 아니하고 또 국가의 일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것인가. 경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곧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좌의정 이원이 임금이 된다는 말을 지어내어 요망한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의혹시킨 율에 의하여 죄를 주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사면을 받았다면 반드시 면죄되었을 것이다. 이제 영우가 임금에게 관계되어 정리를 크게 해친 율로 죄를 준다면 경중이 같지 아니하니 어떤가 하였다. 정현 등이 아뢰기를 옛날에 이원이 왕이 된다는 말을 지어낸 자는 법을 내기 전의 일이요 또 원은 본디 양령과 다름으로 의혹하는 자가 적습니다. 원컨대 영우를 법으로 처단하여 거짓말을 건절시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마지못해 따랐으나 특히 그 죄를 감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판우군부사 이화영의 줄기. 화영은 여진인이요 태조의 개국공신 청해백 양열공 이질환의 아들이었다. 18세부터 벼슬을 하기 시작하여 처음에 남장이 되고 여러 번 승진하여 사복정에 이르르고 보공대장군으로 옮겨졌으며 태조 7년에 상장군으로 승진하였다.
태종 1년에 특히 예조 전세에 임명되고 2년에 승추부 동지 총재, 6년에 도총재로 승진하고 9년에 지의정부사, 15년에 의정부 참찬, 세종 5년에 판좌군 도총재부사가 되었다. 화영은 약관 때부터 태조를 따랐으므로 개국 당초에 원종 공신의 노권과 전토를 받았고 태종 정종 2년에 태종을 한의한공으로 전토와 노비를 더 받았고 태종 2년에 외간을 당하여 염학에 있을 때 태종의 위급함을 듣고 남보다 먼저 기부하였다. 태종이 그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옷을 벗어 입히고 이후 계속하여 은사를 내렸다. 세종 5년 가을에 임금을 배웠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하니 임금이 교회에서 전별련을 차려주었다. 화영은 마음이 곱고 행동이 건박하였다. 병으로 자택에서 돌아갔는데 부고가 이르자 조의를 사흘 동안 정지하고 관에서 장사를 감당하였다. 시호를 무후라 하였는데 위험차고 억센 것을 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을 후라하고 한다. 그 외 아들은 이효량, 이효정, 이효온, 이효금, 이효양, 이효강이었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화영에게 내린 제문에 이르기를 장수하고 유사하고 살고 죽는 것은 진실로 타고난 운명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슬픔과 영화로 시작하여 끝을 맺는 것은 실로 공에 보답하는 정상적 규례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공신의 아들이며 장군집 자손으로 침착하면서도 용맹이 있고 충성하면서도 조심성이 있어 성조의 알아주심을 받아 원종의 공로를 세웠고 일찍이 포성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정종 2년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선고를 방해하고 태종 2년에 이르러서 또한 대의에 따라 용감히 돌아와 정성을 다하여 순한 결과를 맺게 하였으니 그 공이 크도다. 그러므로 전토와 노비를 주고 전후에 철권을 내리어 두터운 상을 표하였도다. 여러 조정에 배설하여 지위가 승품에 이르고 항상 군무의 임무를 담당하여 사절들이 그 은혜와 위엄에 신복하였으니 넉넉히 국가의 간성이 될 만한 장수라 할 수 있고 능히 그 아비의 물을 개성하였다 하겠도다. 어찌 수환이 부족하여 나로 하여금 슬픈 정감을 일으키게 하는가. 이에 예관을 보내어 괴연에 전을 올리는 것이다. 슬프다 장엄하고 정직한 얼굴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어 은혜로 대접하여 황천의 영혼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개성전의 전직이 이명을 없애고 풍조창의 권무 녹사 이명을 설치하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봄이 되고 나서 금주령을 내리라고 이르다. 대사헌 이 지강이 겨울 동안에 금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기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히 추우니 금하지 말고 봄을 기다려서 금하라 하고 곧 장령 양화를 불러서 명하기를 12월까지 금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연돈영 유정현이 중국 사신의 연회에서 사신의 시신을 참석시키지 말 것을 아뢰다. 중국 사신을 연회에 초대할 때 시신까지 초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무로는 다만 술과 고기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도 옳다고 말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수령이 가난한 백성의 혼인과 장사 비용을 대준 것은 장물죄로 논하지 말라고 이르다. 임금이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수령이 그들의 경내에서 가난하여 혼가의 시기를 놓친 자와 장사를 미루는 것을 불쌍히 여겨 흔히 혼인에 필요한 물건과 장사 지내는 비용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가 죄를 짓게 될 때 이것까지 포함하여 장물로 따지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의주의 어적도에 경작을 허락하고 조세를 걷다. 호조에서 평안도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여 계하기를 의주
어적도를 세종 4년부터 압록강 밖의 땅이라고 하고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이 섬 밖에도 다시 4개의 강이 격해 있으니 저쪽 땅이라 할 수 없고 또 어주 성내의 주민들이 모두 이 섬을 경작하여 살고 있으니 거젠대로 백성들이 들어가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고 조세를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월 30일 신미 6번째 기사. 아비를 때린 동금을 참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아비를 때린 종 동금을 참형에 처했습니다 하였다. 동금은 경상도 상주의 죄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1일 임신 두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를 하고 연회를 베풀다.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등과 종친, 부마, 청평부원군 이백강, 평양부원군 조대림이 입시하였다. 백강에게 내구마 한 피를 주었으니 격구에 이겼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두번째 기사. 송인산, 유계문 등이 지영우를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사원부 집이 송인산 등이 상수하기를 벌로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임금의 큰 고난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금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입니다. 이제 지영우는 미세한 무리로서 문제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양녕군 이제가 병권을 장악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의 해로움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등이 함께 붕괴하여 베어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특히 구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니 실로 악한 자를 징계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신등이 염려하는 것은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것을 본받아 말을 퍼뜨려 그치지 아니하고 간사한 것들이 틈을 타서 꾀를 부리기를 끄리낌없이 할까 염려됩니다. 제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전하의 우애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의 죄악이 가득하여 이미 종사의 죄를 얻었으므로 당연히 사형에 처하여야 하나 다만 전하께서 친족을 친애하시는 도리로 차마 은혜를 베어 버리지 못하시고 청주에 방출하여 한인들의 출입을 금하지 않고 내사의 문의도 끊이지 아니하여 비록 외방에 있다 할지라도 영하는 지극한 것입니다. 이제 또 경기로 불러 올려서 서울과 가깝게 하고 그 장인 김한로가 사는 데와 겨우 일식밖에 되지 아니하니 잘못 방출했다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우의 말은 실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영우의 말을 본받을 자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기미를 방지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전하께서 대의로서 단정하여 영우의 죄는 모두 의금부에서 친청한 대로 시행하시고 죄는 먼 지방에 보내어 엄하게 금방을 세워 사람마다 종사의 죄를 얻어 여기에 대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한로도 또한 궁벽한 시골에 보내어 그 거주지를 가깝게 하지 아니하여 환란의 근원을 막는 것이 종사에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였다. 사관은 좌사관 유계문 등이 상소하기를 형벌 사용함에 주어야 할 죄를 주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두려워할 바를 알고 죄는 중한데 벌이 경하면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지영우는 불경한 마음이 가슴에 쌓였으므로 불충한 말이 밖에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는 죽여야 하고 사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특히 관대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다만 곤장을 쳐서 외방에 부추하셨으니 이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뜻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대의로 단정하여 율에 의하여 죄를 주어서 신하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여 주셨으면 공도에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의 외조인 민재를 장손 무구의 아들 추로 하여금 봉사시키게 하다. 임금이 영돈영, 유정현, 좌의정, 이원, 우의정, 유관을 불러 교하기를 여흥 부원군 민재는 나의 외조다. 그의 내 아들이 모두 죄로 죽었는데 그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다. 장손 민무구의 아들 민추로 봉사시키고자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 관직은 주지 않겠다. 아니 모두들 옛날에 죄는 죄대로 주고 선세를 위하여 후순을 세워준 자도 있고 또 8.2에 초방의 친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추는 비록 역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원군은 까닭없이 제사를 끊을 수 없으니 추로 봉사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니 곧 예조에 명하여 추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와서 봉사하게 하였다. 또 교하기를 작관 정성 심덕부도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심씨는 죄가 중하니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의 모친이 지척에 있으면서도 서로 보지 못한 것이 벌써 7년이다. 중궁은 비록 나에게 근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나 모녀의 정에 어떨까 한다. 옛날 태종 때 중궁이 매양 먹을 것을 모친에게 보냈으며 태종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러나 모친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제 어미로 하여금 궁중에 들어와 서로 보게 하는 것은 불가하나 중궁이 그 집에 나가서 보는 것이 어떠냐 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대의가 이미 끊어졌으니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중궁이 어려서부터 외조 영돈영 안천보의 집에서 커서 은희가 두터운 사이다. 이제 천보가 이미 늙어 중궁을 보고파 하니 중궁을 하여금 그 집에 나가서 보게 하고 어미도 또한 그 집에서 와서 보도록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모두 그렇게 하면 가다 하였다. 8위는 죄를 감면한 8가지 언전,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기, 의근, 의빈을 8벽이라고 한다. 초방은 황후를 말한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의 어미에게 능견 각 한 필과 쌀을 하사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이 나라를 위하여 변방에 진을 치고 근일에 승전한 공로가 있는데 그 어미가 멀리 경상도 진주에 있고 또 집이 가난하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그 생각이 어떠하랴. 임금으로 신하를 부리는데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고 곧 그 어미에게 능견 각 1필과 쌀 30석을 내리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의창의 곡식을 받아들일 때 모미를 수납하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여러 번 교지를 내리시어 의창의 곡식을 받아들일 때 일석당 3세대씩 더 받아 손모에 충당하게 하고 또 이 예에 비추어 경우에 각 관청에서 휴흠을 징수할 때 일석당 손모 세대씩을 받게 하였는데 홀로 경우에 국고와 풍조창, 광흥창과 동서적전 등 각 관청에서 해마다 나누어준 미면을 환수할 때 모미를 수납하지 아니하여 미편하니 원컨대 모두 모미를 받게 하소서 하니 법을 세운 뒤부터 개한 것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병조 정부 6조에서 각 영리 자손의 소속 조건을 의논하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정부 6조와 함께 각 영리 자손의 소속 조건을 의논하여 보고하기를 1. 다른 역에 투속하여 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역에 그대로 정력하고 그 나머지 10년을 한정하여 모두 본역으로 돌려보내되 그 가운데 경기 강역에 있는 자는 녹양, 양문 2역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 있는 역에 그대로 속하게 한다. 1.
영리로서 태종 14년 6월 이후에 사천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모두 아비를 따라 영리가 되고 백성으로 영녀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교지에 의하여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어미를 따라 그대로 역자 노릇을 하는 자는 조역 백성이라 이끌어 그대로 소재지의 역에 속하게 한다. 1. 부모와 조부모도 모르는 친족 없는 사람으로서 역호에 의탁하여 여러 해 동안 영리 노릇을 한 자는 본관을 알지 못한다고 고적에 기재하여 그대로 소재지의 역에 소속시키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 다른 역에 자원하는 자는 허락하도록 한다. 1. 인물이 번성한 역의 연리로서 잔패한 역에 들어가 여러 해 동안 거주하고 자녀를 혼인시킨 자도 또한 현재 거주하는 역에 속하게 하여 매년 입거의 폐단을 제거한다. 하니 계한 바에 의하여 실시하게 하고 겸하여 다른 도에도 공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일 개유 7번째 기사 예장이 중첩되면 예장도감에 사 이하를 더 두고 사후에 없애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예장도감에 제조 하나, 사 둘, 부사 둘, 판관 둘을 두어 오랫동안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고 만일 예장이 중첩하게 되면 사 이하를 더 임명하였다가 일이 끝난 뒤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3일 갑술 첫번째 기사 권진을 형조 판서로 조상치를 좌정원으로 임명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3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신 유경이 임금이 준 말이 좋다고 하다. 사신 유경이 원접사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전하가 주신 말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북경에 들어가 진언하면 방금 북방을 평정할 때이니 나의 공경하는 마음과 전하의 성의를 황제가 모두 알아주실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4일 을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 시경 10월 편을 강하다. 주전의 일식과 월식은 비록 떳떳한 도수가 있으나 임금이 덕을 닦아 정치를 잘하면 식이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데 이르러 말하기를 이 말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삼국 사략을 보니 신라에는 일식이 있었는데 백제에서는 쓰지 아니하였고 백제에서는 일식이 있었는데 신라에는 쓰지 아니하였다. 어찌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는데 백제에서는 일식이 없었다 하겠는가. 아마도 사관의 기록이 자상한 것과 소략한 것이 다르기 때문인가 한다 하니 시강 김돈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엄청이 달랐으면 달랐지 어찌 노나라에서 일식이 있었으면 제 나라에서도 일식이 없었으며 제 나라에서도 일식이 있었으면 노나라에서도 일식이 없었을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4일 을해 두번째 기사 지신사 곽존중과 다섯대 은에게 초구 초관 등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5일 갑병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5일 병자 두번째 기사 유계문 송인산 등이 민재봉사가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대역을 범한 사람의 죄가 처자에게 미치는 것은 왕법으로 정한 바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역적 민무군은 태종 때에 대역을 범하여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자로서 죽어도 여죄가 있어 그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특히 태종의 관대하신 인자로 생명을 보존시켜 외방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태종 18년에 전하가 처음 즉위할 때 본원에서 무구 등의 아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어 먼 지방에 두자고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특히 관대하신恩덕을 베풀어 그대로 두는 것이 또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등이 엎드려 왕지를 읽어보니 이르기를 외조 여흥부흥군 민씨와 사망국대부인 송씨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으니 무구의 아들 민추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와 봉사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외조를 추모하는 성심이기는 하나 대역 불충한 사람은 신체의 생사도
할 것이 없고 때의 고금도 없이 언제든지 특사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특히 대역인 무구의 아들 추로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받들게 하시니 이것은 공의를 무시하고 왕법을 어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법은 예나 이제나 천하가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요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단정하시어 그대로 예방해 두어서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셨으면 종사의 다행일까 하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시의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정은조 수량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봉사하는 일은 신등의 알바가 아닙니다. 대역의 아들이 서울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내가 자상하게 말하리라 하였다. 사헌부집이 송인산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엎드려 듣건대 무고의 아들을 불러서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신다 하오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죄가 종사에 관계된 자는 시간의 고금이나 신체의 생사를 말할 것 없이 죄를 놓아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반역자의 자손을 서울에서 봉사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일시적인 사사 은혜라 할지라도 만세의 공의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폐할 수 없다고 하면 시골에서 제사를 받들어도 가한 것인데 어찌 하필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받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단정하시어 그대로 예방해 두어서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5일 병자 세번째 기사 송인산이 양녕과 한로 등을 변방으로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양녕군 이재와 김한로 등의 금방에 관한 일을 자세히 신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교하시기를 죄를 이천에 둔 것은 태종의 유명이고 한로가 축산에 있는 것은 병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라 염려할 것 없다 하시었습니다. 신등은 그 말씀을 듣고 전율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리가 미진하고 어리상 미편하여 다시 저희들의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 청하나이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병고는 삼가는 데에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소홀히 여기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하여금 당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외의 변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죄를 기내에 두고 한로를 지극히 가까운 곳에 두어 서로 내왕하게 하여 각기 편의를 얻게 하셨으니 이것은 죄인으로서 다행한 일이요 배출한 것은 아닙니다. 성명한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나 후세에 보여주는 뜻에서는 실로 어긋나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로 단정하시어 모두 먼저 상소한 바와 같이 각기 먼 변방으로 보내어 신민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대간들이 법에 의거하여 조정과 투쟁하는 도리로 말하면 오늘의 청이 그럴싸하나 인군의 큰 도량으로 논한다면 지영우의 실속 없는 맹랑한 말은 문제도 안 되는 것이요 한로는 병이 위독하고 또한 늙었으니 멀리 옮길 필요가 없다. 그대들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5일 병자 네번째 기사 메밀을 경기 강원 충청에 나누어 배정하고 한전세로 상납하게 하다 호조에 섞게 하기를 내자시 내섬시의 상공으로 받아들이는 교맹미의 1년간 지출이 부족하니 청컨대 내자시에서 120석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경기에서 40석, 강원도에서 80석을 나누어 배정하고 내섬시에서 85석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경기에 40석, 충청도에 45석을 나누어 배정하되 모두 각 고을의 한전세로 법식에 의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좌사간 유계문 집이 송인산에게 양녕 한로 일을 설명하다. 유계문이 상소하기를 불충한 신하는 당연히 극형에 처하는 것이요 감면하여 귀양벌을 보내려면 마땅히 먼 지방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간신 김한로는 흉악한 성품으로 간사한 계책을 품었기 때문에 태종께 죄를 얻게 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은을 받아 생명을 보존시켜 연기로 귀양 보낸 것도 시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죽지 않게 한 것인데 이제 그로 하여금 죽산에 거주하게 하여 이천과 매우 가까우니 양녕대군 이제와 서로 왕래하게 되면 불충한 병고가 어찌 그 사이에 삭트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자의 전하께서 한노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산에 두게 하였다 하셨으나 신등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시어 신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였다. 좌사간 유겸과 집이 송인산을 불러 지신사 곽존중으로 하여금 전지하여 이르기를 양령에 이천에 둔 것은 부왕의 명령이다. 지난번에 양령이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하여 대간이 먼 지방에 두자고 청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따랐으나 마음에 항상 끄림직하였다. 지난번에 오직 부왕의 명령에 따라 다시 이천에 둔 것인데 비록 할로가 있는 죽산과 가까우나 양령이 이제는 잘못하는 일이 없고 할로도 또한 대역을 도모한 일도 없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간사한 것을 미리 예산하지 말고 불신을 억척하지 말라 하였다. 장차 비밀이 서로 통하여 무도한 짓을 하리라고 억척하여 먼 지방으로 쫓는 것은 참아하지 못할 일이다. 또 민묵의 아들 민추로 하여금 여흥부흥군 민씨를 봉사하게 한 것은 나의 독단이 아니요 대신들과 함께 의논한 뒤에 결정한 것이다. 대신들도 나에게 아첨한 것이 아니요 인정과 공의를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제 경들이 대역의 아들은 서울에 와서 봉사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내가 추에게 관직을 준다면 몰라도 이것은 너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말하기는 시골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가하다 하였는데 부흥군이 무슨 죄로 시골에서 제사를 받아 먹겠는가 하니 계문등이 명령을 듣고 물러갔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동지의 연회를 열 것을 청하니 경비 전략을 이유로 아직은 정지하라고 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동지의 군신 간의 연회를 배설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 태종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군신 간의 정의는 연회로 통하는 것이나 예가 지나치면 정의가 성기게 되고 낙이 지나치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1년 동안 수고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들과 함께 한번 즐겁게 놀려고 하지 않으리오마는 다만 경비가 넉넉하지 못한 것이 염려된다. 건년에 수재 한제가 계속되어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다가 금년에 이르러 겨우 소생하였으나 명년일을 알 수 없으니 아직은 정지하라 하였다. 신상 영도령이 유정년에게 의논하여 다시 개하기를 군신 간의 연회는 다시 정조가 있으니 금년 동지에는 다만 이품 이상만 불러서 회연하면 관례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경비도 전략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위를 고의로 죽인 경상도 성주 의 최을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경상도 성주 죄수 최을이 그 사이를 고의로 죽였으니 율은 차명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7일 모인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고 조그만 술상을 차리다. 효령, 공령, 경령, 순평군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7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왜구를 쫓고 배를 포획한 제주도 안무사 김소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봉상소윤 고득종을 보내어 제주도 안무사 김소에게 내 온갖 옷 한도를 하사하였다. 왜구를 쫓아내고 배를 포획한 상이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8일 계묘 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장이 공주 부친의 추증에 관하여 이조판서 허조에게 의논하게 하다. 지신사 곽존중에게 명하여 장이 공주의 부친의 추증에 관한 일을 이조판서 허조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조가 아뢰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은 임금이 명하는 바이나 봉작을 추사하는 것은 이와 다르니 유사로 하여금 고사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8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각품을 보고할 때 전직 참여 각 한 명씩 청거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일찍이 교지를 내려 전직 참여에는 경험이 오래지 못하고 능력을 알 수 없으니 6품 이상이 되기를 기다려서 무시로 청거하여 등용하라 하셨으나 홀로
참상에게만 무시로 청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매양 각 품을 보고할 때 전직 참여 각 한 사람씩 함께 청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유정현 의원 유관에게 초구 환불식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신의 조서를 펴본 윤인 유경생 유원지어를 징계하다. 당초에 명나라 사신이 조서를 도로 가지고 갈 때 펴보고서 구김살이 나고 먹점이 있는 것을 책망하였다. 사헌부에 내려 담당 관리를 조사하여 상서사 겸 소윤 윤인과 겸 주부 유경생 겸 녹사 원지어에게 조서를 더럽힌 유를 적용하여 경생지어는 장 90도 2년 반 이는 장 80도 2년에 처하였는데 감당하여 이는 장 80 지어는 장 90을 속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경생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파직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서를 받고 정사를 보고 조그마한 연애를 베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인사하지 않은 총재 허건을 징계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다. 사헌부 감찰 정효충이 갑자기 총재 허건을 노상에서 만나 피할 수가 없어 길가에서 말을 내렸으나 권이 예를 하지 아니하고 지나갔다. 헌사에서 권을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섯 대원이 계하기를 대원이 말에서 내렸는데 권은 내리지 아니하고 지나갔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비록 법에 의거하여 말하나 권은 재상이요 이것은 사소한 일인데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계하기를 대감은 전하의 이목인데 권이 홀대하여 인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적은 허물이 아니오매 대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죄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효충이 피하지 아니한 것도 실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개 필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백을 받은 뒤에 죄를 주어야 할 것인데 이제 권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억압하여 죄를 주는 것은 옳은 일이겠는가. 헌부에서 적용한 율대로 하더라도 태 50에 불과한 것이나 어찌 작은 죄를 가지고 재상을 용서할지 아니할 것인가 하고 곧 권을 불러 출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장이 공주의 부친인 고 통정 안변 도호부사 박강생에게 일품을 추증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고 조그만 술상을 차리었다. 효령, 공령, 경령, 근령, 의평, 순평군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조하대원 조종생을 춘추관에 보내 내 오늘 하사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활쏘기에 능한 박성량 강호문 조유래에게 각궁 하나씩 하사하다. 경복궁에 가동하여 경의리에서 내금이 사금 진무 사복과 중의위 벨시 위에서 활 잘 쏘는 사람으로 하여금 200보를 쏘게 하였는데 부사정 박성량과 부사직 강호문 조유래가 가장 능함으로 각궁 각 하나씩 하사하고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축조 종상 사무시경이 박무를 바쳐 정포를 회사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올량합 동소호 등이 압록강을 건너와 약탈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게 하다. 형안도 감사가 강계 도절자사의 첩정에 의거하여 급히 보고하기를 전일 황평성에 와서 거주하던 올량합 동소호 왕도 을호 장산보 등 5호의 처자와 우마를 거느리고 토우를 압록강가에 건축하여 겨울을 날 계획을 하고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내왕하면서 식량과 소금 장을 구걸함으로 말 혹은 되로 두서 번 구제하였으며 강변에 사는 민가에게도 또한 되로 호불호나 주었으나 수다한 인구에 먹을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연속하여 구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서울에 올라가 그들이 조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가게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억지로 머물러서 남의 빈 집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협의하게 하였다. 여러 대신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강을 건너 들어오는 것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한한 곡식으로 무한한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 사리를 들어서 다 이르기를 너희들은 본시 명나라 건주에 속한 백성이니 사사를 통할 수 없다 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일 억지로 건너오면 변장은 접대하지 말고 술과 밥도 주지 말 것이며 만일 백성의 집에 횡행하면서 약탈하면 인보의 정장으로 하여금 약탈하는 대로 도로 빼앗아 침범과 약탈을 금지시키고 전 수교에 의하여 강변에 거주하던 백성은 독촉하여 보에 들어오게 하고 들에 있는 곡식도 깨끗하게 거두어 들여서 이에 대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운 첫 번째 기사 천둥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6년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운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우 네 번째 기사 사신, 영의정, 이직 등이 조서를 등사하지 못한 사유를 아뢰다. 등극을 할애하는 사신, 영의정, 이직과 부사, 총재, 이각이 서면으로 개하기를 11월 초 4일에 요동에 이르렀었는데 경력 왕장이 말하기를 10월 초 8일에 황후를 봉하고 11일에는 태자를 봉하여 천하에 보고하였는데 2월 초 2일에 천추절이라 하므로 조서를 등초하려고 하였으나 요동 사람이 지난번 사신이 부고 등을 누설하였다 해서 성을 내므로 말미암아 모두 감추고 보여주지 아니하므로 등서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온 다섯 번째 기사 지편전 부지학의 예질과 의무를 첨지돈령의 예에 의하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처음에 지편전을 설치할 때 전원을 모두 각 품의 반두에 서열하게 하였는데 오직 행수인 부지학만 첨지돈령의 밑에 쓰게 하였습니다. 무릎 안에서의 예질이나 조정에 가는 의무를 첨지돈령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우 여섯 번째 기사 동대문과 수구문 밖의 땅을 집터를 원하는 자에게 주도록 하다. 한성부에서 개하기를 동대문 밖과 수구문 밖의 개천 하류 이북의 땅을 동부에 부속시켜 이방으로 나누어 숭신, 창인, 이라 이름하고 이남을 남부에 부속시켜 또한 이방으로 나누어 예성, 성신이라 이름하고 집터를 원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4일 을리온 일곱 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질제사가 겸진 올적합과 접전에서의 군공구자를 보고하다. 군공자를 보고하다. 지난 9월 15일에 겸진 올적합과 접전하고 군사 중 공로가 있는 자의 등급을 매겨서 보고하는데 1등은 행호군 최징 등 14명이요 2등은 유치 등 10명이요 3등은 최모다호 등 9명이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년 봄 강물을 횡천으로 갈 것을 병조판서 조말생 등에게 이르다. 병조팔서 조말생과 지신사 곽존중이 개하기를 황해도의 금년 벼농사가 풍년이 명년 봄의 강문은 해주로 거둥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들이니 작년에 해주 등지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유아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이 자못 많다 하니 나는 지극히 불쌍히 여겨 차마 그곳으로 사냥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수원, 광주 등지에 거둥하여 잠깐 군사를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말생 등이 아뢰기를 해주 등지가 작년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금년에는 풍년이므로 해주로 거동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원과 같은 곳은 강무할 지대가 아니고 해주로 거동하시지 아니하면 횡천 등지로 또한 강무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장차 횡천으로 거동할 터이니 경들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지지와 주군 연력을 대제학 병계량에게 편찬하게 하다. 대제학 병계량을 불러 이르기를 옛날 노인이 점점 덤으로 가니 문적을 남기지 아니할 수 없다. 본국의 지지와 주, 군, 부, 군, 현의 고급 연력을 찬수를 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춘추관이 일이 많아 지지는 편찬할 수 없으니 우선 주, 부, 군, 현 연력을 편찬하여 보라. 또 주공의 빈풍이라 하는 시와 무일이라 하는 선은 거울 삼을 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르니 민간에서 농사 짓는 괴로움과 부역하는 고생을 달마다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경계되는 말을 써서 보는데 편하게 하여 영구히 전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계량이 계하기를 지지와 주군 연영은 동일한 것입니다. 춘추관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겸하여 맡게 하면 신은 탁신 윤회와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겠사오며 원령에 대한 글은 신이 담당하겠습니다 하니 금이 이르기를 원령문은 아직 천천히 하고 지지와 주군의 연령을 경히 편찬하여 바치라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병농사가 부실한 평안도에 대해 저화의 가미를 면제시키다. 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에는 금년에 일찍부터 한재가 들고 또 서리가 일찍 내렸기 때문에 병농사가 부실하여 세종 5년 6년 두 해의 환상도 아직 갚지 못하였사오며 또 도내의 인민은 전에 호공저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 값으로 쌀을 수납하는 것은 미편한 일이오니 그 값으로 받아들이는 가미는 풍년을 기다려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전례에 의하여 저화의 가미를 면제시켰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여흥부원군 민씨 사만국부인 송씨에게 봉사전 10개를 주게 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용담 경상도 창원에서 동철의 생산을 시험하다. 동철의 생산을 시험하였다. 전라도 용담 동리향에서는 군인 20명을 부려 1회 동안 동 11량중을 고주하고 경상도 김해 사읍교에서는 군인 30명이 13일간 19량중을 고주하고 창원 북배동에서는 군인 30명이 15일간 57량중을 고주하고 동이 섞인 생연석 등 한 말 7대로 연 58량중을 고주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공인의 연패는 상중하로 정하되 등급은 왕명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거무 공인들의 연패는 상등으로 여기는 면포 각 2필, 악공은 면포 각 1필과 정포 각 1필, 중등으로 여기는 면포 각 1필과 정포 각 1필, 악공은 면포 각 1필, 하등으로 여기는 면포 각 1필, 악공은 정포 각 1필로 정하되 그 등급은 그때그때 왕명을 받아서 시행하라.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여러 악기를 만들어낸 악기 도감의 공장들에게 차등 있게 정포를 하사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의 악부는 다만 생 2부가 있었는데 원래 중국에서 온 것으로 하나는 썩고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2번이나 악기 도감을 설치하고 완전한 것을 본떠서 제조하였으나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에 악기를 갖추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도감을 설치하고 생 21부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전에는 화우가 없었는데 악현도와 악설을 참고하여 새로
화 14과 우 15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에는 만든 봉소, 약, 훈, 지의 성음이 맞지 아니하여 이제 교정하여 다시 만들었는데 팔음이 처음으로 다 맞게 되었습니다. 또 금 8개와 슬 10개, 대쟁, 아쟁가 각 3개와 가야금, 현금, 당비파, 향비파 각 2를 만들어 종묘와 기타 여러 제사에서 사용함에 풍족하니 그 공로가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제 공장들에게 상을 주어야 하겠으므로 그 공로를 상고하여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아래입니다. 안에 정포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공령군, 경령군, 근령군 등과 내정에서 격구를 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공비가 외조 안천보의 집에 거동했다가 날이 저물어 황궁하다. 공비가 연동령으로 치사한 외조 안천보의 집에 거동하였다. 종실, 청리, 재상의 명부들이 모두 명령을 받아 호종하고 각사의 관원이 한 명씩 수행하였다. 장전을 천보의 집 북편 시몬의 집 앞에 설치하고 잔치를 배설하였다. 중국의 모친 안씨가 나와 잔치에 참여하였고 심씨 안씨 집 여자가 모두 모여 잔치에 참여한 자가 100여 명이었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지극히 즐기다가 날이 저물어서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기 안산 수원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 땅이 물에 잠기다. 경기 안산 수원 인천 부평 강화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 혹 200여 보 혹은 100여 보 혹은 50여 보가 물에 잠기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에게 명년 공무를 면제 또는 반감하여 민생을 구휼하게 하다. 경기감사 김겸이 개하기를 각사에 바칠 명년 공물은 실롱이 우심한 영평현은 전부 면제하고 그 다음 철원 상령 안협은 절반을 감해서 바치게 하여 민생들을 구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제주도 안무사가 국돈마 306피를 바치다. 360피를 바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동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전주 보충군 양해의 아내 고초와 그의 아들 왕불로에 관한 내용. 전주 보충군 양해의 아내 고초가 처음에 고려사공 왕 흥보의 첩이 되어 임신하였는데 흥보가 사형을 당하자 남아를 낳아 이름을 불로라 하고 김용의 아들로 행세하였다. 그때 이르러 전라도 감사가 발각하여 보고하니 이 사건을 의금부에 넘겨 사실을 조사한 다음 명령에 내려 왕불로를 방면하고 영락 11년 태종의 교지에 의하여 직업을 가지고 편안히 살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동짓날이다. 인정전에 나아가 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조화를 받다. 임금이 면복을 차리고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강사포를 거행하고 원유관을 차리고 인정전에 나아가 세자 이하 여러 신하의 조화를 받았다. 세자는 안팎 옷감을 양궁께 드리고 의정부는 백관을 거느리고 또한 안팎 옷감과 안장갖춘 말을 바치고 각도에서도 또한 하전과 박무를 바치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오시의 광현율에 나아가 연회를 배설하다. 세자와 이품 이상의 대신과 육대언이 참여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석성관사 평망평이 박물을 바쳐 정포 550피를 회사하다. 금란 1단 단목 500건, 서각 4개, 축사 10건, 동 300건, 선자 100자루, 장내 20건, 납 50건, 반 20개, 천궁 10건, 봉화출 10건, 청피 10건, 명반 500건, 감초 10건이다. 정포 550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지조소에서 바친 호절지 송렵지를 주자소에서 내려주다. 지조소에서 새로 만든 호절지 280첩, 송렵지 22첩을 바치니 주자소에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객구를 하였는데 내전에 있는 제내 제군과 부마가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의 경회루에 거둥하여 군사를 모아 할 쏘는 것을 구경하다. 보사는 200보를 지나는 자가 3명이요 기사는 5번 쏘아서 3번 맞춘 자가 1명이었다. 각군 각 하나씩을 하사하였다. 경의루 밑에 옮겨 앉아 소윤을 베풀었는데 종친과 부마와 한편부원군 조위원, 여상군 송거신, 병조판서 조말생, 도총재 조비형, 총재 원윤, 황상, 허건, 전홍, 문효종, 참판 최사강, 지신사 곽존중 등이 입시하였다. 의정부 6조와 밑에서 시위하던 군졸에게까지 술을 주고 신시에 황궁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9일 경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하경복에게 더 못물기를 바라는 유서를 보내다. 내시 환웅을 보내어 유서를 함길도 도질제사 하경복에게 주었는데 이르기를 야전 생활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당초에 경이 진에 부임할 때 변방의 경보가 급하게 명령을 받고 바로 떠나 늙은 어머니를 배울 겨를도 없었으니 내 실로 민망히 여겨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경의 어머니를 존문한 것은 이미 들어서 아리라고 생각한다. 경이 북문을 수직하면서부터 국경을 방어하는 군정은 날마다 잘 되어 나가고 간사한 도적들이 틈을 타고 나왔으나 여러 번 성전을 보고 하여 변방의 백성들이 잠옷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가을의 경원 싸움에 경이 몸을 이렇게 단신으로 뛰어나와 친히 시석을 무릅쓰고 싸워 드디어 여러 장교들이 앞을 다투어 역전하여 적을 격파하였으니 경의 중위에 내가 중요하게 의지하는 바이다. 경이 진에 있은지 거의 두돌이 되어 가니 규례로는 당연히 갈려서 돌아와야 할 것이나 나는 생각하건대 인재가 어렵다는 것을 단식한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거니와 장수의 임무를 어찌 경솔히 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군사는 경의 위엄과 은혜에 익숙하고 적도 경의 용감한 병력을 무서워하는데 어찌 경을 바꿀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장수될 만한 사람을 살펴도 경과 바꿀 만한 사람이 없다. 옛날에 송나라 태조 때 변방에 주둔한 장사로 이한초, 마인우와 같은 사람은 모두 그 직에 오래 있어 혹수 10년이 되어도 교대하지 아니하였다. 옛사람이 조쳐도 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경은 나를 위하여 머물러 장성이 되어 나의 북쪽을 염려하는 근심을 없애도록 하라. 겨울날이 추우니 그늘에 편안히 지내라. 유수를 보내는 것은 다른 말은 더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금후 의정부와 6조에서 의논한 일이 있으면 유정현을 참석시키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후 의정부와 6조에서 함께 의논할 일이 있을 때 겸판 호조 유정현을 참석시키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1월 3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 시경의 강을 끝마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3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로 하여금 공시 창금에 능한 50인으로 시위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자제들 중 공시 창금에 능하고 가문이 좋은 자로 시위가 될 만한 사람 50명을 뽑아서 각기 그 이름 밑에 그 재간을 기입하여 보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1월 3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마 도절제사와 수군 도안무 첫제사는 임기 2년으로 변방을 지키게 하다. 이조판서 허조 등이 개하기를 장수의 직임은 단기간에 교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조들의 용감하고 겁 많은 것도 산천의 요해와 적의 정상은 모두 하루 저녁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와 수군 도안무 처치사는 반드시 2해를 지나게 하고 그 성적이 좋은 자는 수령을 겸하게 하여 오래도록 그 직무를 맡아서 변방을 진압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관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손으로부터 즉시 사초를 수납하지 말게 하다. 동지 춘추관사 병기량 등이 개하기를 공손히 왕지를 받들어 보니 세종 1년부터 세종 4년까지의 사초를 일률적으로 모두 수납하라 하였으므로 신등은 영락 17년 기해 정월부터 20년 이민 12월까지의 중수찬관 이하 각인의 사초를 경중으로 세종 7년 2월 금운까지 경기 충청 황해 강원도는 3월 금운까지 경상 전라 평안 함길 또는 4월 금운까지 하나에 수납하려고 하는데 미납자는 전례에 의하여 자손을 검거하고 백금 20냥중을 징수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이원, 유관, 병기량 등과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기해년부터 이민년까지 내가 비록 임금자리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국정은 모두 태종에게 말한 뒤에 시행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일은 없으니 그 4년 동안의 사초를 모두 수납하여 태종실록에 기재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 모두 옳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이제부터 사관이 사망한 뒤에 곧 사초를 수납시키자 하였다. 사관의 자손들이 여러 해를 지나며 요시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계량이 명령을 듣고 여러 사관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안 된다. 지금 태종실록을 수천한 것도 오히려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더구나 당대의 사초를 수납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국민이 이 행을 거울 삼아 반드시 직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계량이 이르기를 이민년 이상 4년간의 사초를 수납하는 것은 임금이 묻기를 나도 가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미 가하다고 하였으니 다시 말할 수 없다. 제군들이 상서하여 청하라 하니 그 뜻은 기주관, 어변갑, 유상지 등도 또한 임금의 뜻에 아부하여 감히 청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본교 이하 사신들이 상서하여 반대하려고 하였으나 머뭇거리다가 중지하고 말았다. 뒤에 임금이 듣고 사관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손으로부터 즉시 사초를 수납하지 말게 하였다. 이 행은 태조 때 정도전이 고려사를 편찬할 때에 태조가 신우, 신창 및 변안녀를 죽였다고 기록한 고려시대의 사초를 납입하여 기양가게 되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유후사가 될 사람이 정이 품이면 유후, 종이 품이면 부유후라 일컬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유후사 유후의 임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여야 하고 직질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명해야 할 사람이 정이 품이면 유후라 이끌고 종이 품이면 부유후라 이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전 구주도 원수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어 정포 330필을 주다. 단목, 소향유, 진피, 호초, 금란, 광견 등을 바쳤다. 회사품으로 정포 330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맹사성 이지강 조계생 이숙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맹사성으로 판주하군 도총재부사 이지강을 참찬
조계성을 구유후 서선을 예조 참판, 성음을 병조 참판, 이숙미를 형조 참판, 성달생을 중군 총재, 허권을 중군 동지 총재, 출사강을 좌군 동지 총재, 하연을 중군 동지 총재, 경상도 도관찰사, 유영을 인수부 이윤, 이명덕을 대사헌, 이사관을 지사관 원사, 송기를 장려, 김반을 좌헌납, 윤맹겸을 우헌납에 임명하고 임금이 이조 난관에게 명하기를 관교는 비록 내려주는 물건이나 임금으로 신하를 대접하는 것이니 불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난서하지 말고 어긋나게 쓰지 말아서 나의 신하를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두번째 기사 연동년으로 치사한 안천보의 노골 이지 등의 예에 의해 주게 하다. 전지하기를 영동령으로 치사한 안천보의 노골 영동령으로 치사한 이지 한금 권홍의 예에 의하여 반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사전의 납세도 가전처럼 5결당 맵살 10말로 수납하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각훈 과전의 세는 수전 5결당 맵살 10말 사사가 받은 수전에는 5결당 맵살 5말을 거두어 수세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은 매편하오니 사사전의 납세도 각훈 과전의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새로 만든 악기를 조회할 때뿐 아니라 연양할 때에도 합주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새로 만든 금슬, 대장, 생, 우, 화 등 악기를 조회할 때만 연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양할 때에도 합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4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소나무 별채가 심하여 앞으로 예장에 쓸 관곽을 이어붙여서 만들게 하다. 예조에서 예장도감 정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본국의 소나무는 근래에 계속 별채하였기 때문에 심산 궁곡이라 할지라도 넓은 판자를 만들 만한 제목이 드뭅니다. 극가dar게 크고 작은 예장에 쓸 관학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판을 이어서 관을 만들려고 하나 세속이 이것을 싫어하고 반드시 넓은 판자를 구하여 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100변까지 합하여 사용하니 그것은 도리어 쉬썩게 되어 죽은 이를 대접하는 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제목이 점점 드물게 되어 계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간혹 재력이 부족한 자가 넓은 판자를 구하지 못하여 장사 지내는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어 그 폐단이 염려됩니다. 옛날 제도를 보면 비록 천자와 제후의 장사라도 제목을 쌓아서 관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예장하는 관제는 모두 썩기 쉬운 100변을 깎아버리고 황장을 이어붙여서 관을 만들고 민간에서 사사를 준비하는 것도 또한 이에 의하여 제작하여 그 폐단을 개혁시키소서 하였다. 하니 그대로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5일 병원 두번째 기사 주인을 죽인 여비와 그의 사위를 능지처사 하게 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평안도 강계부 사람 조연이 집 여비 정월이 그 남편 김영과 딸의 남편 감동과 고공인 오잘다과 공모하여 조연을 죽였는데 옥에서 죽은 김연 오잘다를 제외하고 정월 감동은 법에 의하여 능지처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5일 병호 세번째 기사 서울과 지방에서 돈 1만 921관을 만들어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6일 정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6일 정리 두번째 기사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정읍현의 소사 등을 능지처사하다. 형조에서 개하기를 전라도 정읍현의 전별장 정을손이 그의 딸 대장과 후처 소사가 엄란한 행실이 있으므로 이를 구타하고 또 대장의 남편 정도를 구타하여 떼쫓으려고 하니 도가
하돈의 독을 을손의 국에 타사 독살하였는데 소사와 대장은 이것을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는 옥중에서 병사하였으나 소사 대장만 율에 의하여 능지처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6권 세종 6년 12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26권 세종 6년 12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별료의 화주 도대사 해선이 기와 굽는 안을 올리자 시행하다. 호조에 글을 올려 이르기를 성해선은 보건대 태종 5년에 태종대왕이 이곳 서울에 환도하여 아직 도시를 영건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민후가 지붕을 덮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별료를 설치하고 기와를 구워 매매하게 하였더니 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기와집이 반을 넘었습니다. 어찌 화재만 면할 뿐이겠습니까? 장차 영구히 그렇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였는데 불행히도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별료를 혁파한 것이었습니다. 소승이 우러러 태종의 자희한 마음을 체득하고 부처에게 큰 서원을 빌어 태종 16년에 임금께 신청하여 다시 별료를 설치하고 도성 안에 모두 기와집이 되어 해마다 지붕을 이는 노후를 없애고 화재 연소의 걱정을 없애고자 고심분주한 지 지금까지 9년입니다. 그러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널리 보급시키지 못하여 초가집이 오히려 많으니 소승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생각한데 소승의 나이 차차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 마음먹은 것을 끝내지 못하고 태종의 성스러운 덕택이 널리 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을 위한 장구한 계획을 생각하니 보를 세우는 것이 제일이겠습니다. 대개 기와를 굽는데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뗄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첫째요. 물자를 공급하는 비용이 둘째요. 공전을 주는 돈이 셋째입니다. 만일 면포 3,000필이 있으면 세 가지 보를 만들어 고찰관을 정하고 승도를 거느리고 쌀값이 쌀 때에 사들이고 비쌀 때 팔아서 그 본전을 두고 이자를 취하여 그 비용에 쓰면 세 가지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기와를 굽는데 어찌 어렵겠습니까? 뒷사람이 나의 뜻을 개성하여 영구히 변경하지 아니하면 도성 안에 모두 기와집이 될 것입니다. 소승이 평안 황해 양도에 사사류 쌀 1,000석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도에 바쳐 군수 물자에 충당하고 충주 경원창의 진미를 받아서 보를 세우는 본전을 삼으면 국가에는 해가 되지 않고 서울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임금께 전달하여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했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윗항 해선이 준비한 쌀은 우선 평안 황해도 소재지 각 관에 수납하여 회계에 기록하고 경원청의 쌀로 바꿔주되 다만 승도들에게만 별료를 위임할 수 없으니 귀후 소위에 의하여 조관 임명을 파견하고 그 나머지 계획은 모두 그 말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고 작은 연회를 베풀다 경영군 비 등이 입시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장방군에게 술 300병을 주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인순부 유영을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사를 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교대해야 할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에게 더 진에 머물기를 전하다. 전지하기를 경이 변진에 간 것이 거의 두돌이 되었으니 당연히 교대하여야 하나 장수의 적임자를 얻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또 지금 북쪽 국경에 사변이 있으니 경을 더 진에 머물게 있게 하여 변방의 안정을 기대하려 하니 나의 적극한 뜻을 이해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연돈용 유정연에게 궤장을 하사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수족과 같은 신하가 달존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임금의 도리는 공경하는 예의를 더해야 한다. 이것은 고금에 좋은 법규요. 나 혼자서
하는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생각하건대 경은 타고난 작품이 깨끗하고 마음가짐이 견고하여 국가의 전례에 익숙하고 의리에 통달하여 청백하고 검소한 것으로 백성을 다스려 일찍부터 선량한 관리로서 이름이 드러났고 마음과 뜻이 무사람보다 높고 크게 뛰어나서 재상의 채통을 지니었었다. 백부의 장유되니 기강이 쓰고 묘당에 들어오니 국책에 결정되었다. 세종 1년에 수군을 통솔하고 섬 오랑캐 대마도를 숙청하여 사방에 걱정이 없어지니 공은 진시로 큰 것이다. 오랫동안 수상이 되어 더욱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여러가지 사무를 정돈하고 바르게 처리하였으니 참으로 사세의 원로여 일국의 주석이었다. 지난번에 경이 늙은 것을 이유로 휴양을 청할 때 나는 의지하고 위임하는 중신이 까닭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70을 당하여 마음과 뜻이 더욱 장하고 나의 정치를 도와주니 진시로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예전을 상고하니 괴정을 준다는 글이 있고 한나라 때에도 또한 공광을 우려한 조서가 있다. 이에 경에게 비둘기를 새긴 지팡이와 검정 가죽으로 만든 궤를 내려서 위로하는 바이다. 몸을 평쾌하고 힘을 부추겨 강령을 100년이나 향유하고 임금을 돕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 훌륭한 이름을 영구히 전하라 하였다. 달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곧 관작과 연령과 학덕이 있는 사람이다. 백부는 사안부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 사안토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과 싱은을 하사하다. 목화를 주고 면포 등 차등 있게 회사하였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연동년 유정현이 괴정의 하사를 살해하는 전을 올리다. 이르기를 성주가 때를 타고 좋은 세상을 이루는 시기를 당하여 어리석은 신이 보필의 자리에 앉아 남달리 비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분수에 넘쳐 몸을 가루가 만든다 하여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몸과 정신은 둔하고 모자라며 기국과 식견은 어둡고 용렬한데 잘못 열성에게 알려져 여러 어진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벼슬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외임으로 나가 병부를 가지고 말고비를 잡았으나 임금의 뜻을 선행하지 못하였고 안으로 들어와 기강을 징기하는 대감과 평형을 잡는 대신이 되었으나 보필하는 재주가 부족하여 한치의 공로도 없었으며 백관의 장이 되었으나 또한 저력 같은 쓸모없는 제목으로서 산을 넘어가는 해와 같은 늙은 나이가 가까워져 해구를 빌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연돈령의 판호조를 겸임하여 도리어 우악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어찌 또 괴장을 폐인에게 거푸 주실 줄 생각이나 하였으리요. 더구나 세서로 포상하여 쓸데없는 사람을 더욱 황공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영광은 정고에도 드문 일입니다. 큰 도량으로 포용하고 지극한 인으로 육성하는 마음으로 다 썩어가는 이 몸도 빼지 않고 특히 총애하는 영광을 내려 어린애와 같이 보호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해 주시니 신은 삼가 앉을 때 기대고 다닐 때 의지하여 개나 말과 같은 보잘것없는 여성을 편안히 지내면서 임금의 은혜를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넓으신 덕택에 보담하겠나이다 하였다.